네, 김백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2025 한일 가왕전 시즌 2, 그 좋은 막을 내릴 수 있었는데 최대의 논란거리로 부상한 강문경 씨의 하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은 이제 그 논란 초기에 김백도 나름대로의 예측을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강문경 씨 팬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강문경 씨 팬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 외에 또 돌아가는 맥락을 보면서 읽혀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팩트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김백도는 물론 저의 어떤 분석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주관적인 최대한 드러나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좀 분석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올린 부분은 아무래도 강문경 씨의 좀 개성적인 스타일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저도 그게 주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문경 씨의 다소 개성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 서혜진 PD나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 부담은 될 수 있었겠구나. 물론 그게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강문경 씨가 최종적으로 2025 한일 가왕전 이제 콘서트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MBN에서 한일 탑10 쇼 2에 함께하지 않고 하차하게 된 주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고요. 어떤 부수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강문경 씨 팬분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많이 써주셨고, 뭐 별일이냐. MBN 크레아 스튜디오와의 강문경 씨 계약이 만료가 요번에 돼서 종료가 돼서 하차한 것 뿐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대한 강문경 씨를 변호하시기 위한 우리 팬분들의 마음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계약이 종료된 거다. 이번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또 팩트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백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2025 한일 가왕전이 제대로 되려면은 대략 4월 달 정도에 사실 현역 가왕 시즌 1이 끝나고 한일 가왕전 시즌 1이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정도에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됐는데, 그러니까 2025 한일 가왕전도 올해 한 4월 달 정도에 했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레아 스튜디오와 이제 공연 기획사의 법적 분쟁 때문에 1번 오디션 프로그램이 제때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몇 달 뒤에 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훨씬 전에 4월 달에 한일 가왕전 2025 한일 가왕전이 될 걸로 예상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중간한 타이밍에 계약이 종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계약이 종료돼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종료돼서 강문경 씨가 하차할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이 가수들도 다 하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이런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현역 가왕 시즌2의 탑7 멤버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 다 한꺼번에 똑같은 계약하는 거 아니죠? 다 개별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진혜성 씨와 크레아 스튜디오, MBN이 계약하고 박서진 씨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계약하고 그래서 개별 가수들과의 계약 조건은 다 다르죠. 계약 기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5 한일 가왕전이 예상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강문경 씨뿐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거나 강문경 씨처럼 만료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가수들은 하차한다는 얘기가 없고 강문경 씨만 전국 투어 콘서트 2025 한일 가왕전 거기서 하차하고 한일 탑텐쇼 2에도 안 나오고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있는 박서진 씨, 진혜성 씨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김준수 씨, 최소호 씨 등등, 애녹 씨, 신승태 씨 등등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거나 만료가 됐어도 다시 재계약, 계약 연장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강문경 씨의 많은 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계약이 종료돼서 하차한 거다. 그 무슨 문제냐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왜?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계약을 연장하든지 재계약을 하면 될 일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가수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근데 다른 가수들과 달리 강문경 씨만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안 하고 The end bye bye 안녕 안녕 이렇게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재계약 혹은 계약 연장을 안 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한일 탑텐쇼 2에도 나오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약 종료 오케이 무슨 문제 있어. 계약 종료됐으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낼 상황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김백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의 기사, 스포츠 동아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9월 26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25 한일 가왕전 콘서트 이제 전국 몇 개 도시를 아마도 돌게 될 텐데 일단 서울 공연, 경희대학교에 있는 아주 좋은 공연장이죠. 평화의 전당,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11월 달에 서울 공연을 첫 포문을 연다. 그 기사인데 9월 26일 불과 얼마 전에 올라온 이 기사에 보면은 2025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에 강문경 씨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강문경 씨도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 콘서트에. 이게 불과 9월 26일 날. 그럼 이 사진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스포츠 동화에서 뭐 만든 사진은 아니고 당연히 코리아 스튜디오 측에 제공받은 사진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자료 드리니까 기사 내주십시오. 2025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동화에서 그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아마도 받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진 넣고 이렇게 기사화한 거니까 적어도 9월 26일 뭐 그 전에 뭐 25일이나 24일 정도의 이 보도 자료를 코리아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스포츠 동화가 받았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강문경 씨가 한일 가왕전 콘서트에도 출연하고 아마도 한일 탑텐쇼 2에도 함께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며칠 상간에 그러니까 이 기사 나오고 불과 하루 이틀 뒤에 노을 인터파크 티켓에 이제 티켓 오픈이 됐죠. 2025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 거기에는 보니까 강문경 씨 사진이. 그러니까 한 2, 3일 상간으로 급격하게 강문경 씨 오케이 빠이빠이 안녕 계약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란 얘기예요. 서혜진 PD도 더 이상 잡지 않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다.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냐. 계약이 종료돼서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건 이제는 아시겠죠? 많은 강문경 씨 팬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된 상황에 강문경 씨의 소속사 대표인 가수 출신 서주경 대표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김백도는 뭐 팩트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제 나름의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 가수별로 뭐 탑 7으로 엮여져 있다고 해서 모든 가수가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개별 가수별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당연히 서혜진 PD의 코리아 스튜디오와
강문경 씨 가수가 나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예, 소속사가 없는 가수라면 모를까. 소속사가 있으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강문경 씨의 소속사, 즉 서주경 대표와 계약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계약의 주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계약서 놓고 마주 앉아서 이제 계약이 만료됐으니 2025 한일 가왕전이 뭐 생각보다 늦게 이렇게 돼가지고 된 부분을 어찌 하겠느냐. 이제 계약을 연장 혹은 재계약 해가지고 한일 가왕전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강문경 씨 함께 하고 한일 탑10 쇼 2에도 함께 하고 우리 크레아 스튜디오 MBN이 적극적으로 강문경 씨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 할 테니 같이 한번 제2장을 열어가 봅시다. 물론 이제 강문경 씨가 독특한 어떤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서혜진 PD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물론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강문경 씨가 고쳐야 되겠지만 당연히 품고 가고 함께 하자. 탑7에서 한 명이 빠지면 이빨 빠진 모처럼 그게 당연히 보기 좋지 않고 그럴 생각은 없었을 텐데 그 계약 과정에서 뭔가가 틀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혹은 계약 연장 과정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러면 서주경 대표와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계약의 세부 사항이 됐든 그렇다면은 당연히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측에서도 강문경 씨를 잡고 싶었을 거고 아니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강문경 씨가 7명 중에 1명 빠지고 한일 탑10 쇼 2도 론칭을 하고 2025 한일 가왕전 콘서트도 하고 그럼 뭐가 모양이 좋겠어요. 모양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강문경 씨를 잡고 싶었을 것은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서혜진 PD나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 근데 서주경 대표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뭔가 계약 조건이 맞지를 않았고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제시한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끝끝내 조율이 안 됐고 뭐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양보 못하면 오케이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는 서주경 대표가 양보를 좀 했어야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주경 대표도 끝끝내 양보를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빠이빠이 안녕. 우리 그럼 강문경 씨 없는 상태에서 콘서트도 하고 한일 탑10 쇼 2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도 그럼 그냥 나가서 독자 행보할게요. 이렇게 파국이 된 거죠. 양측 간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약자는 좀 팩트 말씀드려요. 약자는 가수 입장이지 크레아 스튜디오 MBN 방송국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강문경 씨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막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정말 재능이 감춰져 있다가 그런 강문경 씨기 때문에 좀 더 크레아 스튜디오 MBN과 동행을 다만 한 1년 정도라도 한일 탑10 쇼 2가 한 1년 정도 방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 입장인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문경 씨의 절실한 상황을 고려한 소속사 서주경 대표가 양보를 좀 할 측면은 없었는지 저는 분석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내부 상황과 사정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함부로 속단할 수 없지만 계약이 파기가 연장이 안 돼서 서로 안 좋게 빠이빠이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왜 서주경 대표 입장에서 가수의 미래를 1순위로 놓고 생각한다면 양보가 안 됐는지 정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강문경 씨를 위한 최선이었는지 그렇다면 그렇죠. 이 나머지 6명의 가수들은 왜 계약을 파기하거나 뭐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왜 이 가수들이라고 최수호 씨, 김준수 씨, 진혜성 씨, 박서진 씨, 애녹 씨, 신승태 씨 그리고 이 가수들의 소속사라고 생각이 없고 계산이 없고 억울한 거 모르고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죠.
강문경 씨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뭐 볼 수 있는 진혜성 씨나 박서진 씨조차도 MBN과 크레아 스튜디오와 함께 해야 가수들에게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이 가수들의 소속사도 불만도 있고 서혜진 PD에게 크레아 스튜디오 MBN에게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참아주고 수긍하고 함께 해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수들에게 득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강문경 씨처럼 빠이빠이를 안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서주경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었는지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 못내. 글쎄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정말 서주경 대표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 속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강문경 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이 협상의 능력도 소속사 사장의 능력치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든 서혜진 PD의 마음을 좀 바꿔서라도 크레아 스튜디오 제작진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강문경 씨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계약사항을 타협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지 지금 강문경 씨 팬분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에 의하면 서주경 대표가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으로 뭐 예를 들면 좀 고자세 뭐 이런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 측면으로 뭐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김백도가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강문경 씨 팬분들 중에 생각이 있는 일부 분들은 강문경 씨의 소속사와 서주경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김백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혜진 PD 입장 공평하게 제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냐? 강문경 씨 소속사와 서주경 대표만 문제가 있는 거냐? 김백도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이 갑자기 더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된 게 강문경 씨 이 크레아 스튜디오 그 전에 서혜진 PD의 입장에서 처음이냐? 아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스터 트롯 시즌 1 그때 김호중 씨도 사랑의 콜센터 초반에 몇 번 나오다가 딱 계약 끊고 나가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때부터는 탑 7이 아니라 탑 6 이명우 씨, 영탁 씨, 뭐 이찬원 씨 해가지고 6명 그렇게 쭉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남아있고 김호중 씨만 독자 활동하다가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뭐 자기 본인의 실수로 나락을 갔지만 어쨌든 김호중 씨가 있고 그리고 현역가왕 시즌 1 네, 그거 끝나고 이제 7명 최종 탑 7 안에 들어갔던 박혜신 씨와 마리아 씨도 중간에 이제 사실은 그냥 서로 결별을 했죠.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혜진 PD도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세 가수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어쨌든 서혜진 PD가 상당히 좀 강성이다.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잖아요. 조금 어쨌든 이 가수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다독여가지고 함께 갔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소속사에서 그렇게 나와? 오케이. 나도 여기까지 이상은 양보 못합니다. 안 되면 서로 결별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실은 굉장히 강성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4번이나 가수들과 결별한 것을 보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 근데 이런 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꼭 서혜진 PD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실은 함께 갔었어야 되는 나머지 6가수들은 남아있는데 혼자 그냥 그때 당시에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때 뭐 7명의 가수들이 다 인기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뭐 핵폭발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코로나 국면과 맞물려 가지고 뭐 이명웅 씨부터 해서 뭐 영탁 씨, 이찬원 씨, 김호중 씨 그러니까 그 인기를 어떻게 보면 믿고 자기
김호중 씨 스스로 독자 행보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 측면이 있었다. 그건 그때 당시에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서혜진 PD가 잡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박혜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속사 역시나 하고 어떤 타협이 잘 안 됐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마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 스타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2013년 3월 16일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니까 현역가왕 시즌 1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해서 2024년 초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전국 투어 콘서트 이렇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박혜신 씨하고 마리아 씨가 결별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계약이 그냥 파기되고. 그러니까 현역가왕 시즌 1에 마리아 씨가 참여하기 훨씬 전 벌써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는 거죠. 뭐냐, 마리아 씨의 남자친구가 매니저인데 뭐 그게 서로 이렇게 잘 안 맞아서 잘리고 뭐 이런 소속사 둘러싼 5가지 쟁점이 있고, 이런 마리아 씨를 둘러싼 뭔가 미묘한 잡음이 현역가왕 시즌 1에 마리아 씨가 참여하기 전부터 내재가 돼 있었고, 잘은 모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와 함께 하기에 마리아 씨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뭐 김호중 씨도 버리고 박혜신 씨도 버리고 마리아 씨도 버렸냐, 서혜진 PD 너무 사람이 야멸차고 냉정하다,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뜯어보면 서혜진 PD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주경 대표, 강문경 씨 소속사 서주경 대표 입장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타뉴스에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MBN 특종세상에 서주경 씨가 나왔었습니다. 뭐 강문경 씨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때 유명한 가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서주경 대표, 강문경 가수와 특별한 인연 공개, 12년째 강문경 씨를 양성하고 있다. 단순한 뭐 소속사 가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가수 서주경 씨가 후배 강문경과 특별한 인연. 5월 29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 1996년 발표된 히트곡 당돌한 여자, 서주경 씨 하면 당돌한 여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서주경 씨. 이날 서주경 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후배 가수 강문경 씨의 무대를 모니터링, 소속사 대표로 후배를 양성한 지 어느덧 12년째 서주경 씨, 강문경 씨와 특별한 인연,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는데 만나서 정말 특별한 인연이구나 싶어 6개월 시간을 주고 서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월 후에도 마음이 서로 변하지 않으면 앨범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강문경과 동행하게 된 배경 설명했고, 강문경 씨, 서주경 씨에 대해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다. 너무 긴장하면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땐 긴장감을 주시기도 한다 하면서 단순한 소속사 대표가 아닌 엄청난 신뢰감을 서주경 씨에게 강문경 씨가 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우리 개그맨 이경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연예인 셀럽들을 초청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토크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몇 개월 전에 이제 강문경 씨가 출연을 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강문경 씨 팬분들은 특히 이경규 씨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치킨 같이 먹고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강문경 씨하고 하는데, 강문경 씨 소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경규 씨와 강문경 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찍으면서 강문경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당돌한 여자 히트곡을 낸 서주경 선배님이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신데, 제가 국악 전공자로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데 엄청 발성부터 바로잡고 막 목소리 힘 빼는데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바뀌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서주경 선배님, 서주경 사장님이 코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무명 시절에 보험, 서주경 대표님이 자기 보험까지 해약해 가면서 제 생활비를 대주시고요. 저희 어머님 수술비까지 1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경규 씨가 깜짝 놀라서 진짜?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강문경 씨, 예, 100% 대주셨다는 거죠. 어머님 수술비까지. 자, 그러니까 강문경 씨 입장에서는 서주경 대표가 단순한 소속사 사장님이 아니고
그냥 서주경 대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신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강문경 씨가 하차하는데, 빠이빠이 하는데 서주경 대표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경규 씨와 얘기가. 이경규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배신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농담이 섞인 거죠. 예. 그럼 다 이제 제작진도 웃고 그럽니다. 아, 그런 거, 그렇게 소속사 대표를 철석같이 믿지 말고 좀 성공했으면 배신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농담을 건네니까 강문경 씨도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봤죠. 아, 주위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자꾸 배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너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배신을 했다 하면 나중에 잘 되는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서주경 대표님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끝까지 서 대표님과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문경 씨가 피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더라도 서주경 대표가 강문경 씨를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 단순한 소속사 사장이 아니라 어떤 정말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어떤 또 노래를 또 가르쳐준 트로트 가수로 바뀌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어떤 선생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희진 PD, MBN, 크레아스디와 결별하는데 서주경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아쉬운 것이 린 씨나 강남 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한일 톱10쇼 시즌 2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그럼 이게 한 1년 정도 가면서 계속해서 강문경 씨가 여기서 함께 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전국 투어 콘서트도 그렇지만 특히 저는 이 한일 탑10쇼 시즌 2에 강문경 씨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강문경 씨 개인에게는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서혜진 PD와 결별했던 가수들, 김호중 씨, 박혜신 씨, 마리아 씨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기 이제 실수로 나락을 간 거고, 예전에 이제 서혜진 PD와 결별했을 당시, 그때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죠. 사랑의 콜센터 몇 번 하다가, 그때는 김호중 씨는 서희진 PD와, 그때 당시에는 TV조선이죠. TV조선과 빠이빠이를 하고도 끄떡 없었죠. 인기가 계속 또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워낙 여러분들 지금하고 상황도 다르고, 김호중 씨 포함해서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탑7의 인기가 그야말로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임영웅 씨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건 예외로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인기 자체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서희진 PD 그 당시 TV조선과 결별하고도 김호중 씨의 인기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트로트의 그 엄청난 인기도 약간 거품이 꺼지고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가운데, 박혜신 씨, 마리아 씨 같은 경우에 결별을 하고 나서 박혜신 씨도 정말 실력은 좋은 가수인데 빛을 못 본다 하다가 현역가왕 시즌 1에 나와서 비로소 빛을 보고 대중에게 알려주고 했는데, 결별하고 그 뒤에 강문경 씨 어디서 뭐 하는지, 물론 열심히 지역 행사도 다니고 자기 활동하지만 대중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죠. 마리아 씨도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백인의 가수가 한국 발음도 기가 막히고 저렇게 그 트로트의 감성을 소화하고, 또 할아버님이 한국전 참전 용사 6.25.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마리아 씨 좋아하고 응원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인기가 치솟아 올라갔는데, 지금 한일 탑10쇼에서도 하차하고 MBN 크레아스디와 결별하고 난 다음 마리아 씨 어디서 뭐 하는지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마리아 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계속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만 대중과 언론의 주목도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만 예외로 하고, 그때는 워낙 엄청났으니까 빼고, 박혜신 씨, 마리아 씨는 결국엔 서혜진 PD, 크레아스디와 MBN과 결별하고 가수 본인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강문경 씨의 지금 인기가 예전에 김호중 씨 전성기 때 인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강문경 씨 입장에서는 아쉬운 입장인데,
한일 탑10 쇼라는 이런 좋은 기회 1년 정도 순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게 김백도는 강문경 씨의 재능을 아까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